자, 우리 어제까지 문학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작품이 사회문화 역사적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어제와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전개 부분입니다. 교과서 191쪽 16번째 줄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발단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됐습니까? 발단 부분은 길동이가 적서 차별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신양명의 포부를 밝히는 장면이 발단 부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전개 부분은 이제 어머니에게 자, 어디를 떠납니까? 그렇죠? 집을 떠나려는 결심을 밝히는 길동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쪽 24번째 줄 보세요.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자, 우리 대감 앞에서는 길동이가 소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러나 길동이와 어머니는 같은 신분이에요. 천한 신분이 되겠죠.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길동이도 천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분이라 소자, 모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0쪽 24번째 줄 찾아보세요. 190쪽 24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전생의 연분이 깊어. 전생의 연분인데 전생이다. 자, 그러면 이 전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종교 중에서 불교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불교의 무슨 사상? 바로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전생에 좋은 일을 하면 이 생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나쁜 짓을 하면 미물, 하찮은 동물로 태어난다. 그런 사상이 윤회 사상인데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끝나야 윤회가 다 끝나야 극락세상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190쪽 25번째 줄서부터 191쪽 첫 번째 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자의 팔자가 기구하여 천한 몸이 되어 품은 한이 깊다. 자, 소자의 뭐가? 팔자. 원한이 깊다라는 말. 그래서 길동이가 결심을 하죠. 바로 집을 떠나려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집을 떠나려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1쪽 첫 번째 줄서부터 세 번째 줄 또 살펴볼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소자가 자연히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스라를 떠나려 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는 자, 집을 떠나서 큰 뜻을 펼치고자 하는 길동의 뭐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191쪽 6번째 줄서부터 7번째 줄 보면 어미가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상 집안의 천한 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의 애를 태우느냐라는 글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재상 집안 바로 지금 선생님이 읽은 이 부분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정이 담긴 말이고요. 어머니는 적서 차별이라는 이 제도에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그것을 꺾고 그 의지를 갖다가 꺾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순응하는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지고 있죠. 결국은 천안태생이고 이런 것을 봐서 서자가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91쪽 9번째 줄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산, 장길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장길산 이야기는 실제로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활동한 도둑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구전되어 오던 홍길동전이 변형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허균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선조하고 광해군 때이죠. 1560, 자, 홍길동전의 허균은 1569년에서 1618, 요게 이제 광해군 때죠. 자, 그러면은 숙종이라는 임금은 허균이 있었을 때의 인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숙종 때 있었던 인물인 장길산 이야기가 이 소설에 등장하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허균이 활동한 건 아닌데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거는 구전되어 오던 홍길동전을 누군가가 다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적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구전되어 왔던 것이 후세에 어떤 사람이 다시 적어놓은 글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191쪽 10번째 줄 보세요. 자,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다. 요거는 유교의 무슨 사상이냐면 이름을 전한다는 건 뭐냐? 유명해져서 출세를 해서 후세의 이름을 알린다, 널린다, 날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신, 양명, 사상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줄 한번 살펴볼까요? 11번째 줄에 뭐냐? 소자가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자, 그를 본받아. 그는 누구냐 그랬어요. 장길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는 장길산이죠. 그래서 장길산이 아주 유명한 도둑의 우두머리인데 그를 본받아서 이름을 이제 후세에 전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집을 떠나려는 이유 두 번째가 되죠. 이것은 자기는 이제 길동이는 어머니와 달리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바로 서자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191쪽 12번째 줄에 곡산댁. 곡산댁은 홍판서의 첩, 이름이 초란이에요. 초란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춘섬이, 즉, 홍길동의 어머니가 또 길동이와 같이 홍판서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여 호시탐탐 해하려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 초란의 그런 행색을 보고 길동이가 이제 집을 떠나려는 이유 세 번째를 밝히죠.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큰 화를 입기 때문에 나는 집을 떠난다.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개 부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앞부분까지의 인물의 현실 대응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홍길동은 무슨 차별? 그렇죠. 적서차별이라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반발하고, 자, 집을 나갔죠? 출가를 해서라도 개혁해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고요. 홍판서나 길동무는 이런 홍길동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가 없었죠. 아들에 대한 정은 깊으나 사회제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전에 있는 노란 박스에 있는 우리 교과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거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째 줄에 자, 여기 활빈당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찾아보셨나요? 자, 활빈당은 뭐냐면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결성된 도적의 무리. 한마디로 이런 거 의적이라고 하죠. 의적. 그 다음에 191쪽 24번째 절부터 25번째 줄에 보면 지프로 가짜 길동 7을 만들어 조선 팔도를 다니며 활동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죠. 길동이 어떤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영웅적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죠. 자, 여기서 고전소설의 특징. 자, 어떻다? 그렇죠. 지프로 만든다는 거 허무맹랑하죠. 바로 비현실적. 고전소설의 특징인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두 번째 줄에 이복형. 이복이라니까 배가 다르다는 얘기죠. 배가 다른다는 건 뭐냐?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형. 배가 다르다. 어머니가 다른 형을 이복형이라고 합니다.